(8월 16일) 화요일 오늘 나온 더구루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루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더구루 증권 IT 에디터 최영희 기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좀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아까 전에도 말씀 제가 드렸듯이 증권부 기자라고 해서 주식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번에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를 앞서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기사가 증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잠깐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뭐 이미 많이 방송을 통해서 혹은 뭐 인터넷 창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뭐 0.45% 다우지수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 이상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미국 증시가 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게 나오면서 네. 이제 뭐 하락할 것이다 이 전망을 좀 비껴 나간 모습인 것 같은데요. 또 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네. 뭐 금리와 이 주식과의 관계 혹시 어떻게 될까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은 투자 네.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인 주식에 굳이 뭐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네. 안전하게 그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에다가 맡겨놓으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데 네. 괜히 힘들게 그렇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갖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금리와 주식은 반대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미국 시장만 볼 게 아니라 당연히 또 국내 증시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코스피가 오늘 2,500선을 넘으면서 이제 좀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은 네. 뭐 한동안은 뭐 2,300선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다시 상승을 한 모습인데 이제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마이클 버리가 지난 2분기 지오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기사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기사를 다 같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헤드라인에는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 매수는 바보짓, 뭐 포트폴리오 대거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마이클 버리가 증시 부진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민간 교도소 운영 업체인 지오그룹을 제외하고 지난 2분기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버리의 운용사 사이언 에셋이 지오그룹 주식 약 50억 원 수준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2분기 들어서 15%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버리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최근 미국 증시는 버블닷컴 현상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제 이 증시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버리가 보유하고 있던 뭐 애플, 알파벳 사실 이런 종목은 우리들한테 친숙한데 네. 좀 이 사설 교정 시설을 운영한 지오그룹 매수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굉장히 이게 낯설게 느껴져서 네. 기본적으로 기술주들,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주식들을 대거 매도하고 지오그룹을 샀다는 거거든요. 지오는 쉽게 말하면은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네. 사놓으면은 따박따박 이제 배당이 들어오는 그런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지오그룹은 이제 뭐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교정, 구금 시설, 재입국 시설 이런 것들을 갖고 짓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오그룹의 주요 주주들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라든지 네. 피델리티, 뱅가드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10% 이상씩 지분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배당 관련 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시장의 흐름이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기술주로 매도하고 좀 이제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배당주에 투자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사에서 보면은 이제 버리가 계속해서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 시장의 상황이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지적한 문구가 있습니다. 네, 닷컴 버블 현상도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 뭐 2002년까지 네. 99년부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초반에 이익이 없이 매출만으로 주가가 뻥튀기 되는 네.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네. 기업 이름에 닷컴, 음. 테크 이런 것만 붙으면은 그냥 주가가 10배씩 그냥 뛰는 그런 네. 시대가 있었어요. 약간 관련주로 묶어서 그냥 그렇죠. 같이 동반 예, 상승하는 예, 그런 예. 걸로 보면 될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작년, 재작년,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이 없이도 성장성만으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익은 나진 않았지만 이제 미래의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랐고 사실 이러한 현상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걸로 네.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뭐 다우 지수가 4월 20일 이후에 뭐 처음으로 200일 이평선을 뭐 돌파했다. 그리고 원자재와 에너지주를 제외하고는 오늘 또 모두 뭐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또 이제 나스닥 지수도 뭐 107일 만에 베어마켓을 탈피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해서 보면은 이런 보도되는 것들이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는데 또 이와 반대로는 또 비관적인 전망도 이렇게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건지. 나스닥이 베어마켓을 벗어났다라는 거는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20%가 빠지면은 베어마켓으로 갔다. 네. 반대로 저점 대비해서 20% 오르면은 베어마켓이 끝나고 상수로 간다. 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최근 몇 달 동안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20% 올랐으니까 일단은 약상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측에서는 이제 지표들을 갖다가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전히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는 하지만 네. 하지만 여전히 그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고 여전히 어려운 추세에 있다. 물가가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뭐 나가면은 먹기 힘들잖아요. 외식하기도 그쵸. 힘들고 너무 비싸요. 많아서 네. 그렇고 뭐 장을 보더라도 쉽게 손에 가지 않는 네.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다행히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미국의 물가가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표에 따라서 이제 좀 그 물가 지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뭐 비관적인 전망만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장에서 또 뭐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는 입장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 지표거든요. 물가 지표가 일단 네. 정점을 찍었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유가입니다. 네. 지금 유가가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WTI가 2.9% 떨어져서 89달러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한때는 8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최고점 찍었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 뭐 주유소 가도 그렇죠. 지금 뭐 1,800원대, 1,700원대 맞아요. 이렇게 2,000원 내려왔더라고요. 넘던 것들이 1,800원대, 1,000원 내려왔으니까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고용 지표도 사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었어요. 7월 달에도 미국의 고용 지표는 3% 초반밖에 나왔거든요. 사실은 3% 초반이라는 거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그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미국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은 사실은 청년 실업률이 19%를 넘었거든요. 네. 예.
중국의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GDP도 굉장히 낮게 나왔고 전 세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중국은 굉장히 안 좋아해도 불구하고 미국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오늘 네. 뉴스 아침 뉴스에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오늘 얘기가 네. 그 얘기거든요. 다들 네. 중국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근데 그게 계속될 수 있느냐?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그쵸, 크거든요. 높죠.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거고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미국 일반적인 시민들이 쓰는 식품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에서 수입해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마냥 좋게만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이제 음, 어떤 시각을 갖고 긍정적인 것들을 더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갖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뭐 낙관론이나 뭐 비관론이나 뭐 이런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를 뭐 수치로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망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지표들은 사실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이게 뭐 거품일지 아닐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미 증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창을 한번 보시면은 국내 증시가 지금 뭐 코스피, 뭐 코스닥 다 뭐 0.3% 그리고 0.4%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 5만 전자였다가 네네. 이제 6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오늘 또 뭐 6만 1,200원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국내 증시도 이제 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 복권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사실 뭐 얼마 전에 미국도 갔다 오고 하면서 네. 그래서 엄청난 투자 발표를 이미 해한 상태거든요. 일단은 복권이라는 것들이 심리적으로 일단은 긍정적 영향을 끼치겠죠. 네. 그렇죠. 네, 그게 뭐 어떻게 나타날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증시라는 것들은 사실은 지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심리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음. 보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복권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보를 펼치면서 이제 좀 기대감이 심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오를 수 있겠네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사실은 그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은 미국에도 투자하지만 중국에도 투자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의된 미국의 반도체법은 사실은 삼성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그렇죠. 가운데 사실은 그렇죠. 끼어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네. 그 사이에서 정말 뚜렷한 뭔가의 해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뭐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뭐 정책들도 사실은 주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잖아요. 네네네. 네. 이 대책들은 이제 어떻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들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네. 지금 뚜렷하게 정말 특별하게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전 정부에 있었던 것들에 있었던 규제들을 푸는 정도가 네.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게다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은 기대 이상의 어떤 규제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그 부동산은 재건축 이런 이야기가 되게 또 네네네. 많잖아요. 네. 네. 이런 재건축 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뭐 건설주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의 지표들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사실은 그쵸. 굉장히 네. 높거든요. 시멘트, 레미콘 가격부터 해서 철강 가격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 네. 근데 이제 새 정부라고 하더라도 집값을 낮춰야 되는 게또 그쵸. 네. 일반 서민을 위해서 집값을 갖다가 막 마음대로 계속해서 올려서
건설사들의 이익을 갖다가 높여준다? 사실은 그런 쉽지 않아요. 게다가 특히 재밌는 것들은 진보 세력들이 잡았을 때 네.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 네. 오히려 보수 정당이 잡았을 때는 항상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네, 저도 맞아요. 박근혜 네, 그랬던 것 때 같아요. 별로였다가 문재인 때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네, 네. 노무현 때, 저 때도 그랬어요. 노 대통령 있을 때도 그때 부동산이 좋았거든요. 이후에 오히려 좋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 과거의 행보들을 보면은 반대로 생각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좀 과거의 사례들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접근을 네네.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제 이 벌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증시의 낙관론과 이렇게 좀 비관론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뭐 기술주 중심의 뭐 그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주로 안정적인 자산을 투자하는 걸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이제 뭐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를 이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시각 차이에 따라서 또 이 지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조금은 지금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이렇게까지 조금 살펴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 짚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엇갈린 전망과 국내 증시의 시장 이슈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더구로 런치박스 평일 11시 30분에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이슈를 다른 이제 매체보다 조금 특이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선점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 특정 기업을 뭐 옹호한다든지 또 특정 뭐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다른 기업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